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폰 파워 20단계 매직 맥가이버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가도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된 라파세나폰 파워 20단계는 한마디로 매연 저감 장치입니다. 매연 전처리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유로6, 유로4, 5 이런 자동차 매연 후처리 장치 때문에 많은 차주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라파세나폰 파워 20단계는 매연을 연소실에서 미리 연소를 시켜가지고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환원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얼굴을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목소리만 너무 들려드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내연기관에 필요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는 연료, 엔진오일, 또 냉각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하고 공기, 전기, 배기가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6가지, 3가지가 혼합되어서 6가지를 컨트롤하는 제품입니다. 우리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차는 유로6 몇 년식입니까? 2021년 7월. 아유, 작년에 나왔네요. 진짜 1년밖에 안 됐네. 1년도 아직 안 됐네. 우리 사장 동영상 얼마나 보셨어요? 아이고, 수도 없이 봤죠, 아주.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운행하니까 어때요? 1년. 질들이기가 되던겨? 갈수록 차가 더 무겁던겨? 이게 느낌에 따라 틀린데 조금 묵직한 맛이 있어요. 열이 한번 나면은 엔진을 한 오르막 타면 거의 118, 120도까지 올라가기도. 평균 116도, 15도. 엔진 오일 온도가. 그리고 부동액 온도는? 부동액 수온 온도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수온 온도는 일단은 맞게도 100도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일단은 나오는데. 마우라 옆에 가면 막 후끈하죠? 이제 우리 걸 달고 나면 장착하고 가시면 마우라 옆에 가셨을 때 그 후끈해갖고 화롯불 문 열어놓은 것처럼 느끼던 것이 떳떳하기는 하는데 화롯불 문 열어놓은 것 같이 느끼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우라 위에서 있어보면 그 마우라 열기가 엔진에서 뒤로 뿜는 열기보다 더 뜨겁대요. 근데 우리 거 타고 나서 마우라 위에 올라갈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마우라 열은 덜 뜨겁고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가 더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는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일단 엔진의 열기 부하를 없애버리니까. 야, 우리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김포요. 김포도 내가 한번 가보려니까 멀더라고요. 몇 시간 걸리던겨? 지금 한 6시간 반 정도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서비스 많이 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제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DC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는 볼보 500마력 유로6 시멘트 탱크, 시멘트 탱크죠? 시멘트 탱크 차죠? 꿀크. 시멘트 탱크를 하는 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많이 정량은 무조건 실어야 되는 차지요. 15돈 26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량으로 싣고 다니는 차들은 대부분 보니까 길들이기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차들은 길들이기가 좀 1, 2년 타면 그때 정점에서 한참 타다가 연비도 좋아지고 별 문제 없이 타다가 그랬는데 지금 유로6는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전화분들 얘기 들으면 길들이기 자체가 없대요. 연비가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고 더 나쁜 쪽으로 간대요. 그리고 차가 힘들어지고.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장시간에 걸쳐서 또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유로6 차종을 중에 우리 차주님들 중에 특히 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엔진을 어떻게 하면 오래 쓸 것인가, 엔진을 어떻게 고장 안 나고 오래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연비가 좋아질 것인가,
뭐 좋은 오일이 어떻게 뭐 무슨 오일이 있는가 이런 점검을 좀 해보시고 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차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 분들이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뉴얼대로 자동차 회사의 매뉴얼대로 운전하는 그 매뉴얼 엔진 관리법이 가장 엔진을 빨리 망가뜨리는 노후화시키는 고장을 빨리 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라이트 카고라 해갖고 거의 공차 수준으로 짐을 싣고 다니는 차나 헤비카고 완전 고속도로 겨우 통과할까 말까한 헤비카고 짐만 우아래로 뛰는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00km 운행 못하는 차가 있지만은 한 달에 20,000km 이상 뛰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또 이 차들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시멘트 펌프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만 나오는 거 아니고 공회전 하는 것은 키로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몇 킬로에 올게 안 하게 돼 있어요. 6만. 매뉴얼에는 6만이지만은 실제 이 펌프카로 돌린 것은 키로에 안 나오니까 우아래로 그 펌프카 돌려갖고 한 것은 안 나오니까 6만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지것대로 키로만 보고 엔진 오일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점도가 없는 폐유 상태로 운행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오일의 점도는 제가 보니까 5,000에서 10,000km 사이에 거의 다 떨어진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아무리 비싼 오일을 넣고 새벽에 딱 첫 시동을 걸어보면 발부 때리는 소리가 한 5,000에서 한 보름에서 한 달 그 사이에 발부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갖고 열 좀 받으면 좀 덜 나고. 예, 그 얘기는, 그런데 그 전에는 발부 때리는 소리가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점도가 완벽하게 살아 있었는데 이 5,000에서 10,000km 사이에 점도가 떨어지니까 발부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특히 겨울에는 더해. 날씨 출 때는 그 발부 때리는 소리가. 나중에 뭐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면 망치를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잖아요. 새벽에 시동을 걸면. 근데 우리 제품을 장착을 하면 그 소리가 없어져 버려. 망치를 때리는 소리가 없어. 벤츠 460 유럽 통과되는데 이지알 단차인데, 아니 저 파주인가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날 사장님, 내가 요 앞전에 올라올 때는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영하 뭐 18도 20도 이렇게 되면 새벽에 이제 춥다고 뭐 시타도 엔진 밸런스 잡힌다고 시동을 놓으면 망치로 때리는 소리가 났대. 꽁꽁꽁꽁꽁 새벽에. 근데 이 소리가 어디 갔냐고 전화가 왔는 거야. 금방 열받았다가 시동 껐다가 다시 켜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다고 해야 그 전화가 왔어.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주차할 때 엔진의 마모는 80% 이상이 이 밤새 세워놨다가 첫 시동 걸 때 온다고 했잖아요. 윤활이 될 때는 별로 많이 안 와요. 근데 오일이 완벽하게 떨어지고 온도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와버려요. 그래서 전기 하이브리드 차의 단점이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하이브리드 단점이 지금 겨울 같은 경우 전기로 시내 주행하잖아요. 그렇죠. 전기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엔진이 완전 식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동이 걸려버린 거야. 갑자기 시동이 걸려갖고 뭐 80km, 100km씩 막 이리 밟고 가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마모가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갖고 키로가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깔아먹은 그 흔적 때문에 오일이 먹기 시작하거나 또 그 틈 사이로 연료가 뿜을 거 아니요. 휘발유가 내려가는 거야. 엔진 오일로 휘발유가 내려와. 그러면 민구가 압이 열이 안 받은 상태에서 휘발유를 뿜어보면 갑자기 뿜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오일 속에 휘발유가 들어가고 하니까 오일이 양이 불어나거나 그 갉아먹으니까 오일도 먹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라. 그래서 하이브리드 휘발유 차나 가스차 운행하는 분들은 미리 에어를 미리 연료로 에어를 시키는 게 좋아요. 미리 예약하는 거 있잖아요. 블루킬링 뭐 있더라고. 예약해갖고 시동 미리 5분 전에 최소한 5분 전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에어를 시키고 운행을 하면 엔진 그 마모가 적게 온다. 그런 것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 차들도 우리 제품을 안 달았을 경우는
날씨가 특히 추울 때는 한 5분 정도 시동을 걸어갖고 어느 정도 열을 받고 나서 운행을 해갖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탄 차하고 시동 걸자마자 얘 있다가 그냥 바로 출발한 차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 딱 봤을 때 엔진 소리가 더 달라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품을 달아보면 그런 걸 필요 없다. 왜? 엔진 크랭킹이라고 혹시 알아요? 맞습니다. 엔진 크랭킹이 뭐냐? 뉴 파워텍에 하도 파워텍이 달라붙으니까 피스톤이 달라붙으니까 뉴 파워텍이라 하는 명목하에 배터리가 조수대에 있던 배터리를 운전대로 갖다 놓으면서 거기에 시동 키를 딱 달아놨어. 시동 키를 달아놨고 엔진 키를 일단 여놓고 쉐를 그 시동 배터리 옆에 시동 키를 보단을 눌리면 키만 돌아가요. 쉐르만 돌아가. 갖고 오일을 순환시켜. 왜? 하도 그러니까 엔진이 달라붙는 줄 알고 이해가 되죠? 뭔 말? 그 책자에 직접 나왔더라고. 근데 때려서 토요일날 차 해놨다가 월요일날 새벽에 가려고 이렇게 돌리면 엔진 탑이 막 쉐쉐쉐쉐쉐 하면서 막 흔들어 제낀대. 오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잡아 돌리니까. 근데 우리 걸 딱 달고 가갖고 내가 달면 그런 게 없다가 항상 오일이 카본이 코팅이 돼가지고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엔진도 오래가고 시동 걸고 바로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얘기를 했더만은 진짜 그런지 알고 그렇게 해봤는 기라. 시동키를 딱 보단을 눌리니까 전에는 막 흔들어 제끼면서 쉐쉐쉐쉐쉐 탑이 흔들리는 것이 그냥 얄얄얄얄얄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깜짝 놀래갖고 이 친구가 책자를 갖고 와. 그 다음에 서울 뛰는 차인데 나한테 갖고 왔더라고. 사장님 말해봤다고. 뭐가 맞는데? 진짜 엔진 크랭킹을 했는데 차가 안 흔들리고 아주 부드럽게 금방 시동 걸었다가 기는 것처럼 부드럽게 돌아가더라 이거. 밤새 세워놓고 하루 이틀 세워놨다가 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안 거예요. 왜 이걸 잡으면 엔진 수명이 오래 가는가? 점도가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5천에서 6천 사이에 힐타를 교환하면, 맥가이버 힐타를 교환하면 항상 점도가 안 떨어진다. 폐차할 때까지도 안 떨어진다. 단, 이제 힐타나 중고차에 달았을 때 농도는 좀 짙을 수 있어. 그때는, 한 8리터 빼고, 8리터 보충을 하고, 시동 걸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서 농도를 맞추면 돼요. 좀 깨끗하게. 농도가 너무 새카하다 싶으면, 근데 유로6는 열이 완하게 많다 보니까, 유로5보다 열이 많다 보니까, 장담을 못 하겠어. 왜? 너무 새카매. 열이 많으니까. 그 연소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야. DPF가 달려있으니까, 공기가 맑은 공기가 먹게, 내가 봤을 때 연소 환경이 아주 나쁠 것 같아. 공기가 많이 막 못 들어오니까. 산소가 들어와야지 맞아요. 연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셀 페달이 처음부터 항상 묵직하잖아요. 운행하면 갈수록 골반뼈가 아프다 하잖아요. 차가 안 나가니까. 차는 안 나가는데 악셀 페달에 발에다 힘만 주고 있으니까 골반뼈까지 아픈데 그게 해소가 되고 내 차를 달면 이제 라파라는 시리즈가 치료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차도 치유하고 사람도 치유가 돼요. 마음도 치유되고 육체적인 질병을 왜 골반뼈 아프든가 안 아프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운전대를 잡으면 즐겁대요. 일을 다 하고 싶대요. 화물차 갖고 어디 여행하고 싶대요. 참 그런 벨 소리를 다 듣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차가 있냐 또 우리 좀 비싼 차 중에는 앞다이아만 빼고 저 2축 3축 출이라들 에어단지잖아요. 근데 우리 거 달기 전에는 이 밸런스가 잡히려면 좀 시간이 걸렸다네. 근데 우리 거 달고 나니까 밸런스가 빨리 잡히더래. 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놀라갖고 전화했어. 그런 전화도 그러니까 떼끈너리 액체 같은 거 흔들리잖아요. 빨리 밸런스가 잡혀버려요. 흔들리는 것이. 그리고 이 고체라도 탑 흔들리는 게 확 줄어버려요. 벤즈 550마력이 하이탑이거든요. 트루라가. 근데 이렇게 탱크 트루라니까 간격이 탑하고 사이가 멀잖아요. 머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탑이 흔들린대 많이. 근데 우리 거 딸고 비 오는데 갔다 오는데 탑이 흔들린 게 50% 이상이 잡혀버렸다고 놀라갖고 전화가 와서 와 사장님 진짜 탑이 덜 흔들린다고. 승용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승용차들도 어디 큰 차 옆에 지는 확 지나가면 휘청하듯이 특히 비 올 때 그게 확 잡혔다고 전화 오고 또 코너링을 가는데 우리 대형차들도 코너링 가면 분명히 차가 불안하고 흔들려야 되는데 속도가 났는데도 안전하게 쫙 잡혀갖고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놀래갖고 전화한 분들도 있고, 모르고 이거 잠겼는데, 그 밸브를, 우리 저 카고차들은 카본 빼는 거, 그 중간 밸브를 잠그라고 영유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일주일 타다 보니까 엄청 피곤하더래요. 왜 이리 차가 피곤할까 해가 부닥 붙게 밸브가 이제 잠겨있더래. 그래갖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탄 거야. 근데 그걸 또 풀어놓으니까 한 일주일 타고 나니까 몸이 그렇게 가볍더래.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맞다고 웰빙차가 맞다면서 전화가 왔어. 참 그런 거 보면 저도 신기해요. 저도 어디 장거리 멀리 좀 갔다 오면 피곤한 게 없어요. 기계 뭐 한 대, 두 대, 세 대 혼자 달고도 3시간, 4시간 운전 바로 뭐 화장실 갈 일 없으면 바로 와버려요. 그래도 피곤한 게 없으니까. 그만큼 웰빙차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웰빙차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그 수백만 원짜리 그 차에서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그 전자파를 잡아주면 어깨가 아프고 그런 분들이 어깨가 안 아파. 그래갖고 어떤 스카니아 380 노인네가 있어요. 우리 한참 고쳐 선배지요. 그분이 서울만 가면 막 어깨가 아프대. 그런데 그 이튿날 전화했어. 사장님 이거 설치고 갔더만 진짜 어깨가 안 아프다고.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웰빙차를 강조했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웰빙차를 강조를 합니다. 어깨 아프던 거 어깨가 안 아프대. 골반뼈가 안 아프대. 피곤하게 적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웰빙차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도 이제 이 차에 이제 평생 고장 덜 나고 타면 됩니다. 이 차 유로6들이 되면서 열이 많다 보니까 카본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컴포라든가 TCU, 미숑 리레이라든가 이런 데 고장이 많아요. 그리고 저 컨트롤 밸브 같은 거. 에어드라이기 이런 데 아주 고장이 나요. 우리 500마력 하니까 얘기했는데, 세차에 바로 달았더만은, 20만 킬로가 넘어도 카본 하나가 없으니까 정비사가 몇 킬로 떠는데 되지 않는데 이렇게 깨끗하냐고 묻는다잖아요. 그러니까 20만 킬로 넘었다니까, 역시 대단하다고, 이거 달아놓은 게 대단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탐내려고 시동 걸어봅시다. 엔진은, 열과 카본만 잡아주면 고장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 부품이 갖고 있는 그 운행 거리를 충분히 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유로6가 되면서 마우라에서 요소수 부하하고 DPF 부하, 촉매 부하 때문에 열이 너무 채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1시간에 수백 리터가 밖으로 순환되면서 오일이 냉각되기 때문에 오일 쿨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열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카본을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끼어있는 카본은 밖으로 배출하고 또 안 끼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엔진 투닝 연비 절감 뭐 수백만 원씩 투자하는데 그거 참 유로 5까지는 괜찮아요. 고장이 작으니까. 근데 유로 6에는 안 맞아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이것 딴 게 몇백 배 낫습니다. 몇백 배. 왜? 고장이 작게 나는 게 연비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연비 절감은 보너스예요. 왜 그러냐면 고장 안 나고 정비 공장 안 가는 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상으로 얘기한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제품 타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엔진을 예를 들어서 튜닝을 올린다, 마력을 올린다. 한번 튜닝한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튜닝하면 엔진 열이 더 올라갑니까? 더 내려갑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직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마력을 올리면, 인적으로 올리면 무조건 하고 열이 더 나오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력을 올린 분들은 특히 제 제품을 꼭 장착을 해야 됩니다. 제 제품을 장착했을 때 열을 잡아주고 카본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오일 순환이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핸들 잡고 2200이 고정돼 있잖아요. 지금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어때요? 좀 부러운데? 많이 안 시끄럽잖아요. 열도 다 안 받았는데. 지금 이 정도 밟으면 억수로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악셀 페달 떼고 있어. 자, 유격 자체가 올라왔을까요? 악셀 페달 유격이. 싹 밟아봐. 유격이 올랐죠. 유로6의 특징이 뭐냐면 좀 깊이 밟아야 이 반응이 와요. 그래서 버벅거린다고 그래요. 특히 오토니까 더 버벅거려요. 어디 좁은 데서 이렇게 좀 어디 하려면 힘들대. 막 버벅거려가고. 그래서 살짝 밟았는데 1500까지 그냥 싹.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시내 주행할 때 뭐 나는 가고 싶은데
반응이 늦게 오니까 끼어들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시내에서. 근데 그게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제 같이 반응을 보고, 악셀 페달 받는 거하고 이 동력전 달러지 같이 오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바로 반응이 앞불잖아요. 반응이 빠르네. 예. 바로 그거요. 앞전에는 밟으면은 조금. 아이, 내가 여 스타리아 저거 출고해갖고 토요일날 마침 작업이 없어갖고 오자마자 바로 풀세트로 달았다니까. 왜? 유로6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려고 빨리 차를 교체를 했거든. 전에 그랜드 스타렉스는요, 발만 되면 100km 120이라. 근데 저 차는 좀 깊이 내가 의식을 하고 밟아야 좀 차가 나가더라고. 아, 바로 이거구나. 이래서 유로6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 있구나. 차가 좀 반응이 늦게 오니까. 그리고 DPF하고 요소수가 같이 막혀있다는 게 얼마나 큰 부한지 알겠더라고. 이게 버벅거리는데 우리 거 달고 나니까 이제는 막 총알이지. 밟았다 보면 그냥 막 내빼뿌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차 여기 갖고 올 때 엔진 소리 들었지, 내가. 가스잖아, 휘발유차 한 줄 알았다잖아요. 너무 조용해갖고. 조용해요. 오면 우리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그래요. 아, 이 차 휘발유차요, 가스차요? 여기는 디젤 엔진 소리가 아니거든. 바로 그거래요. 엔진 소리가 조용해집니다.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아까 오는데 언제도 몰랐어. 너무 조용하니까. 집사람이 해본 차가 옆에 간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장착을 했을 경우 좋아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브레이크 유격 올라가는 거 한번 보이소. 브레이크도 좀 뻣뻣해졌을 거예요, 전에보다. 올라와가지고. 힘을 받아요. 차만 잘 나가면 위험합니다. 내가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달고 옛날에 스타렉스에 달고 다니니까 진짜 위험해요. 서야 될 자리에 조금 더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되더라고. 그래서 시중에 차만 잘 나가야 하는 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자신 있는 게 뭐냐,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는 거. 거기에 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제 그런 게 예. 정상적으로. 그렇죠. 얘야 배력장치 있죠. 이것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버려. 지금 전기로 컨트롤 되다 보니까 좀 무디지던 것을 빨리 반응을 보여가지고 빨리 이게 작동이. 우리 승용차들, 딱시들 뭐 너무 브레이크가 잘 들어. 난 진짜 이거 개발하고 나서 라파세나품 개발하고 하고 나서 뒤번더 쳐다본다니까요. 그 화속 저 카메라 있는 데서는 뒤에 받칠까 봐서. 예, 그 정도로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확실히 빠르네. 빠르죠. 예, 이제 7,400, 74,000. 네, 74,000. 야, 74,000 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길들이기가 지금까지 없었단 얘기예요. 갈수록 차가 무거워진 쪽으로 간다니까. 연비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우리 걸 장착함으로써 좋은 쪽으로 계속 갑니다. 예, 이제 이 차 가지고 100만 킬로 운행을 해도 5천에서 6천 사이에 힐타만 관리를 하면 무조건 하고 100만 킬로 가도 새 차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유로5들 있죠, 요소수 만들어간 차들. 그 차들이 볼보 540이니 이런 차들이 새 차에 바로 달았거든요. 몇 달 안 돼갖고. 그 차들은 힐타 관리를 거의 만 킬로 가까이 따갖고 했거든. 옛날에는. 근데 유로6는 5천, 6천에 관리를 하니까, 빨리 하니까 아마 그것들보다 더 좋지 않아. 그런 생각이 해요. 관리를 그렇게 잘하니까. 그 차들이 지금 150만, 6만 됐는데도 지금도 새 차라도 하잖아요. 아무 고장도 없이 그냥 소소한 소모품 외에는 고장 나는 게 없다. 지금도 새 차다. 성능이 나오고 새 차 파워에 새 차 연비가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받으면 1% 아니면 0%. 지금도. 네. 이렇게 해서 500마력 볼보 유로6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카본하고 슬러지를 배출하고, 경유에서는 인젝터도 보호하는 녹물을 제거하고, 연료자도 한번 만져보세요. 뜨겁죠? 이게 한 시간에 수백 리터가 한번 거쳐가니까 오일랑각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유는 이제 가열을 안 해놨습니다. 여름 모드니까. 히터 틀면 열면 돼요. 추우니까. 그때는.
그래서 연료입자도 분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융복합 시스템이다. 전체적으로 차를 컨트롤하는.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위 하나만 갖고 하는 애 갖고는 유로6는 안 된다. 내 것하고 같이 해주면 더 좋다. 시너지가 더 온다. 그 제품이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어요. 근데 유로6들은 특히 우리 라파하고 같이 적용을 하면 더 좋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우리 빅킴포에서 오신 고객님 또 멀리 가시는데 아이고 한참 가야겠네요. 조심히 가십시오.